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후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6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훗날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길 잘했다라고 안도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유난히 피부가 칙칙하고 눈밑이 어두워져 있으며 어제 특별히 힘든 육체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요즘 들어 손발이 유독 차갑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양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붓는 느낌이 드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등 뒤, 허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인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을 걸러주는 핵심 필터입니다. 신장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못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혈류와 에너지 흐름이 모두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마르면 주변의 흙이 메마르고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 몸도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 신장 조직이 망가져서 손상되면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은 시점에야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바로 의사가 이제는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두려운 선고를 내릴 때 말이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내 몸을 살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몸은 정말로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특히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아주 서서히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야 비로소 무너져 내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의학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5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 즉 신장 기능 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일하고 살아가지만 이유도 모른 채 점점 기운이 빠지고 몸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리가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우리 몸은 놀랍게도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신장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게 해주며 만성적인 피로를 줄이고 손발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자연스럽고 안전한 비법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실천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에 꺼져가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요동치는 혈압을 조절하며 신장을 조기 노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곧 소개할 구체적인 방법과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신호로 알고 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30년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천 명이 넘는 노년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신들이 겪는 극심한 피로감, 퉁퉁 붓는 다리 부종, 밤새 뒤척이는 불면증, 그리고 얼음장 같은 손발 냉증이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기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치료와 연구를 거듭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기만 해도 다시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72세의 목수, 박용수 어르신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하고 손이 단단하신 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발목이 부어올라 양말 신기가 힘들 정도가 되더니 결국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아둔 돈은 약값과 병원비로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몸에 대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용수 어르신 같은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의 심장을 돌보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의 긴 연구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현대의학 논문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의 오래된 한의학 고서들을 다시 꺼내 읽고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하나하나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의 건강은 체온과 혈액순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공장인데 원료인 혈액이 오지 않으니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점점 굶어 죽어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굳어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신장은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지며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실천한 수많은 환자가 단지 매일 아침 마시는 특별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고 코끼리 다리 같던 부종이 줄어들고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거나 비싼 약초가 아닙니다. 한국의 부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재료 하나가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죽어가던 신장을 회복시키고 높은 혈압을 조절하고 다시 삶의 생기를 되찾게 도왔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50세 이상이고 이유 없이 자주 피로하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평생 투석이라는 두려운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박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이제는 망가진 자기 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력해진 슬픈 눈빛이었죠.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픈 몸으로 오래 살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그게 사무치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있는 건 단순히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한 제 아버지, 제 삼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한 분들 말이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물을 겨우 2컵 정도만 마시고 계셨고
그마저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밥은 맵고 짜게 드셨고 목수 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일하셨으며 난방비를 아끼느라 한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습관들이 바로 신장을 지치게 하고 하루하루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냉기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신장의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한 필터인 네프론이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기능을 멈추거나 죽게 되어 혈액 여과율이 저하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다리가 퉁퉁 붓고 전신이 무기력해지는 요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장은 양기의 근본이다. 즉, 우리 몸의 생명력을 태우는 불씨가 바로 신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의 생명불이 서서히 꺼지고 그때는 신장뿐만 아니라 간, 심장, 폐까지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학적 원리를 박 어르신께 아주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께 당장 필요한 건 더 센 약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몸속의 온도를 높여야 신장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몸속 온도를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집에나 있는 재료, 별표 생강, 진저, 별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일러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약재라고 부릅니다. 생강은 단순히 입안을 맵게 하거나 손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타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 신장 안쪽까지 혈액이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등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현대적인 연구에서도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손상된 신장 세포의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복잡한 건 다 잊으시고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 물 한 잔만 드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준비하시는데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얇게 점여서 자릅니다. 생강의 좋은 정유 성분은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50ml에 끓는 물에 넣고 약불로 3분간 은근하게 끓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홍차 티백이나 잎을 약간 넣고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은 뒤 반드시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마십니다. 그분은 의외라는 듯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것뿐인가요?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웃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 잔의 차가 아니라 매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 습관입니다. 몸이 다시 그 온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3주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리 한결 밝고 힘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요 며칠은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지 않고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예전처럼 시리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멈춰있던 그의 몸속 혈류가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쇠약을 만드는 건 단지 질병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냉기라는 것을요. 몸이 차가워지면 피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생명력이 깨어나고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등불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냉기 가득한 집도 아궁이에 작은 불 하나만 지피면 온기가 방 전체로 퍼지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환자, 65세 김미자 씨는 수년간 심각한 다리 부종과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홍차와 흑설탕을 넣은 생강차를 드시고 자기 전에는 허리 아래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달 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칙칙하던 피부는 한층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깨어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어떤 의학상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나이를 넘어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강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안에 꺼져가는 화기, 즉 불의 기운을 깨워주는 최고의 불쏘시개임은 분명합니다. 그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면 혈액 여과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안개 거치듯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부전 초기였고 어떤 이는 원인 모를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따뜻한 물 한 잔을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마신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내 몸이 진심으로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꽤 오래전 일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통증이나 피로, 부종으로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온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장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의 건강은 바로 그 작은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왜 하필이면 생강 플러스 홍차 플러스 흑설탕기 세 가지가 함께 섞였을 때 그렇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할머니들이 전해주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증명된 과학적인 레시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 회복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숙면 개선, 만성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당신이 몸이 자주 차고 쉽게 피로하며 밤에 자주 깨는 편이라면 이 다음 이야기가 당신이 매일 아침 따뜻하고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용수 어르신과 김미자 씨의 회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저는 그들이 마신 차의 조합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이 그냥 평범한 생강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강, 홍차, 흑설탕의 조합에는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전통의학에서 강조해온 아주 섬세한 치유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 중 하나인 동의보감과 명의 허임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생강은 양야, 이며 통야, 이다. 불을 일으키되 태우지 않고 기를 통하게 하되 마르게 하지 않는다. 즉, 생강은 단순히 몸을 뜨겁게 덮이는 것이 아니라 기와 혈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돕고 몸에 무리를 주거나 진액을 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깊은 뜻입니다. 반면 홍차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신경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흑설탕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철분,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하며 혈액 속의 따뜻한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 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혈액이 따뜻해지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강하고 힘차게 바뀝니다. 몸은 더 이상 체온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며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아껴진 에너지를 혈액 정화와 손상된 세포 재생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변화를 여러 번 직접 보았습니다.
단 2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창백하던 얼굴빛이 붉은 생기를 되찾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아침, 박 어르신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에는 직접 얇게 썰어 정성껏 말린 생강을 담은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그분은 아이처럼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직접 만들었어요. 다들 춥게 사는데 이거 마시고 좀 따뜻해지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한겨울의 따스한 봄 햇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에 갇혀있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치유자가 된 것이죠. 저는 상담 때마다 환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신장은 단순한 혈액 필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차가우면 사람은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듯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이 굳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틀어 집이 따뜻해지면 가족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듯 몸이 따뜻해지면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고 심지어 뇌도 더 명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가 이 습관을 유지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기분이 밝아졌어요.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불안이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저롤은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쇼가올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완화하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한편 홍차 속 태아닌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흑설탕의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을 돕습니다. 이 조합은 따뜻하게 하고 워밍, 순환시키며 서큘레이팅, 영양을 주는 너리싱, 신장 회복의 삼박자라 부를 만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병을 공격해서 고치기 위한 약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길러주는 음식입니다. 따뜻함으로 길러진 몸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회생차, 회생다, 즉 다시 살아나는 차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평소에 생강을 먹는데 왜 별로 변화가 없을까요? 그 답은 마시는 방법과 돈도에 있습니다. 생강은 충분히 데워졌을 때, 그리고 몸이 따뜻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마셔야 효과를 냅니다. 식혀서 차갑게 마시면 성분이 쉽게 산화되어 몸을 덮이기는커녕 효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반드시 호호 불어가며 따뜻할 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후 드시거나 잠자기 30분 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완전히 빈속에 드시는 것은 피하고 가볍게 식사한 후나 꿀을 약간 넣어 중화시켜 드세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사례 중 하나는 부산에 사는 74세 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혈압이 일정하지 않아 늘 쓰러질까 봐 불안해하셨습니다. 회생차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정성껏 차를 끓여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죠. 3주 후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의학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차를 마시면 무겁던 심장이 가벼워지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 다녀오실 때 피곤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젠 시장 갈 때도 중간에 벤치에서 쉬지 않아도 돼요. 한 번에 다녀옵니다. 그 따뜻한 한 잔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돌려준 것입니다. 인체는 본래 매우 지혜롭습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몸이 제 리듬대로 돌아가도록 아주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진흙으로 막힌 강도 물길만 살짝 터주면 물살이 새지며 다시 맑아지듯이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따뜻하고 원활하면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합니다. 최근 저는 몇몇 연구기관과 함께 이 차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생강, 홍차,
흑설탕 차를 4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신장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염증 지표는 18% 감소했습니다. 즉, 단지 하나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 과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귀 기울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 이 세 가지 평범한 재료는 몸의 목소리를 따뜻함으로 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회생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법, 생강을 사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따뜻함이 수명을 연장시키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지난 30년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깊이 느낀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값비싼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언제나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깊은 숨 한 번, 푹 자는 하룻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열린 노년 환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제 신장은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생강차를 마신다고 도움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등불이 희미해져서 꺼지려 할 때 기름을 조금만 더 넣으면 불빛이 다시 밝아집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진 않아도 앞길을 비출 만큼은 충분하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약해졌더라도 혈류를 따뜻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생명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타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가 12%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약 20%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조금만 더 따뜻해져도 특히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받아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강, 홍차, 흑설탕은 그 따뜻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작은 불씨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꾸준히 마실 것, 매일 아침이나 저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거르지 않고 드세요. 둘째, 가볍게 움직일 것,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거나 자기 전 허리 아래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액이 신장으로 더 쉽게 흐르도록 하세요.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몸을 가장 쉽게 차갑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혈관을 수축시켜 어떤 나쁜 음식보다 더 빠르게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이순나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홍차 생강차 한 잔, 매일 밤 15분간 따뜻한 족욕,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딸에게 전화해서 수다 떨기. 2달 후 할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면 몸이 따뜻해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따뜻함이 차 한 잔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누군가의 관심, 그리고 들어주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예허임 선생이 친구 경험 신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함으로 몸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은 약만 찾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 말은 오래된 문장 같지만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제게는 진리입니다. 신장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과 인내로 길러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너무 빠르게 삽니다. 휴식 대신 약을 먹고 깊은 숨 대신 찬물을 들이켭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몸은 기계가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충분한 잠, 느린 호흡 이것이 바로 그 흐름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회복된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나요? 그들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그러자 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그들은 약이나 검사 수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따뜻함이 온몸의 세포마다 흐르는 상태라는 것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따뜻한 몸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차갑고 지친 몸속에 단지 존재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 의사가 이제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내와 스스로를 향한 온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유호진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회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절대 몸을 차갑게 두지 마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세포가 치유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거나 아침 햇살 아래에서 20분만 걸어본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체질에 맞는 구체적인 레시피와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따뜻함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나이에서든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